자, 네, 이제 첫 번째 챔스 예선 경기. 드니프로 대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자, 우선은 이제 아무래도 경기 설명에 앞서서 이제 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소개를 드리면, 우선 이제 드니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리그에 있는 그 이제 클럽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좀 공수 밸런스가 좋으면서 약간 좀 조직력이 그런 뛰어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샤흐타르랑 그런 같은 리그 출신의 팀으로, 아무래도 이제 국제대회에서 홈 샤흐타르가 좀 막강했던 만큼 드니프로 역시 홈에서 좀 이점을 많이 가져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드니프로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이제 파나티나이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 리그에 있는, 네, 클럽으로 이제 수비가 좀 굉장히 좋은 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니프로와 마찬가지로 좀 조직력이 뛰어난 팀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양 팀이 이제 2차 예선을 치르게 됐는데, 우선 이제 드니프로 그리고 파나티나이코스 두 팀 다 이제 볼 점유를 기반으로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수비를 좀 중요시하기 때문에 경기 자체가 좀 빠른 템포보다는 느린 템포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좀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이 경기가 이제 2차 예선 중에 이제 1차전이기 때문에 지금 파나티나이코스 입장에서는 이제 무승부 이상만 거둬도 좀 만족할 만한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드니프로에 비해서는 신중하게 플레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 원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악명 높게 많이 어렵다는 거를 이제 다 알기 때문에, 파나티나이코스도 이제 무리하게 공격해서 좀 실점 위험이 있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그런 실리 축구 위주로 하면서 2차전 홈에서 좀 반격에 약간 기회를 좀 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런 홈 이점을 받는 드니프로가 좀 더 약간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요거는 드니프로 프랜승, 그리고 이거는 한번 고배당으로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네, 저득점 경기, 네, 언더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이 팀들이 좀 많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번호까지,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적어드리면은, 드니프로 프랜스 같은 경우에는 98번 승,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97번 무, 그리고 이제 2.5 기준 언더는 이제 99번 승. 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경기는 이제 드니프로 프랜승의 무승부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챔피언스 리그 2차 예선 경기, 세르베트 대 이제 행크. 자, 우선 이제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위스 리그에 있는 팀으로 이제 지난 시즌 이제 스위스 리그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챔스 그리고 예선 티켓을 이제 가져왔다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보통 이제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인 그런 플레이를 지향하면서 득점력이 좀 좋은 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리그가 개막했는데 이제 첫 경기부터 이제 원정에서 3골을 넣으면서 여전히 지금 좋은 공격력을 선보이는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세르베트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행크는 아무래도 좀 많이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보통 이제 국제대회에서 좀 많이 보이는 그런 팀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행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벨기에 리그, 네, 벨기에 리그에 있는 팀이죠. 그렇죠? 벨기에 리그에 있는 팀이고, 그리고 아직 이제 리그가 이제 시작되지 않아서 이제 행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규 경기는 치르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친선 경기에서 이제 홈 스포르팅 상대로 이제 비기고, 그리고 이제 벌리 상대로 이제 이기는 등 굉장히 친선 경기에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물론 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세르베트는 이제 스위스 리그 출신 팀, 그리고 이제 행크 같은 경우는 이제 벨기에 리그 출신 팀이다 보니까
벨기에 리그랑 이제 스위스 리그는 어느 정도 좀 수준이 수준 차이가 나요. 이제 벨기에 리그가 좀 더 이제 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제 행크가 좀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행크 같은 경우에는 좀 홈에 비해 원정에서 좀 약세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홈에서의 그런 경기력보다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떨어진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게다가 이제 아직 행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규 경기를 좀 치르지 않고 이제 친선 경기만 치르다 보니까 좀 선수들의 어느 그런 적응력 이런 것도 좀 고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르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홈에서 극강의 이제 모습을 보이는 팀으로 이제 지난 4월 초 이후로는 이제 홈에서 이제 패배가 없습니다. 그쵸. 그만큼 이제 홈에서는 공격도 좋으면서 좀 수비까지도 좀 안정적인 모습을 줄곧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약간 전력이나 그런 걸 봤을 때는 행크가 좀 더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홈 이점 그리고 행크의 그런 좀 저조한 원정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세르베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중요시 보는 거는 아무래도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력 차이 그리고 행크 선수들의 그런 적응력 약간 여러 거를 약간 좀 중요 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세르베트 프랜승 그리고 이것도 고배당으로 한 무승부도전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르베트 프랜승의 이제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전 경기. 자, 이것도 이제 프로토 기준 번호를 말씀드리면은 세르베트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101번 승 그리고 이제 무승부 같은 경우에는 100번 무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챔피언스 리그 2차 예선 두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내일 아침에 있는 리그스컵 한 경기죠. 인터 마이애미 대 이제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제 참고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토 기준으로 오늘 이제 베팅할 수가 없고 내일 아침 8시에서 이제 8시 20분 사이에 베팅이 가능한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 현재 지금 굉장히 좀 메시, 부스케츠, 조르디 알바 등 굉장히 네임드 높은 그런 유명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지금 구단 위상을 높이고 어느 정도 전력 강화에 지금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제 메시랑 부스케츠 같은 경우에는 직전 컵 경기에서 이제 교체로 출전을 했죠. 자, 그만큼 지금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하지만 지금 이게 노력한 거랑은 약간 별개로 지금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렇죠? 뭐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직전 컵 경기죠. 이제 멕시코 리그에 있는 팀 상대로 홈에서 그것도 이제 후반전 추가 시간에 이제 메시가 프리킥으로 이제 극장골을 넣으면서 진땀승을 거둘 만큼 현재 지금 인터 마이애미 경기력은 썩 좋지 못합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메시와 이제 부스케츠가 이제 풀타임을 뛴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요 둘이 이제 풀타임으로 뛰었을 때 경기력은 어느 정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인터 마이애미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자,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리그에서 지금 2연패를 하면서 이제 컵 대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위기가 좀 처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최근 이제 두 경기 연속 좀 멀티 실점을 하면서 수비가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양상 봤을 때 양 팀 다 이제 기본적으로 볼 점유를 기반으로 하면서 이제 좀 공격적으로 그런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전개 역시 좀 빠른 편에 속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다득점 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래도 애틀란타보다는 좀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애틀란타의 그런 침투 공격에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인터 마이애미 역시 이제 측면을 좀 공략하면서 약간 좀 측면 수비가 안 좋은 애틀란타를 좀 괴롭히는 양상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난타전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좀 충분히 존재한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선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시가 들어오면서 전력이 좀 굉장히 강화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애틀란타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전부 다 이제 홈팀이 이길 만큼 이제 홈에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홈 어드밴티지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터 마이애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하지만 지금 현재 인터 마이애미의 그런 경기력이 좋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6경기 연속 승이 없을 만큼 지금 결과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약간 인터 마이애미를 좀 보기는 어느 정도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애틀란타와 달리 이제 인터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또 이제 컵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애틀란타에 비해서는 좀 열세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 경기는 저는 애틀란타 쪽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랜승 네, 이렇게 보고, 그리고 2.5 기준은 네, 다득점 사이드 네, 오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애틀란타 유나이티드 프랜승의 2.5 기준 오버 네, 이렇게 보도록 하고, 자, 그리고 애틀란타 이제 유나이티드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이제 걸 수 있는 네, 프로토 번호를 이제 말씀드릴 때 네, 2번 패, 그리고 2.5 기준 오바는 네, 3번 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내일 아침에 있는 네, 리그스커 한 경기까지 전부 다 분석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모든 분석이 다 끝이 났고, 분석이 이제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네,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네, 추가로 이제 채팅창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분석 전부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